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젠 최정필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아의 EV3 최초 공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하고 옆에 GT 라인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GT 라인 한 대, 그리고 일반 모델 두 대 이렇게 있는데, 이 컬러로 일반 모델하고 GT 라인 모델하고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EV3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EV9을 많이 연상을 시키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죠. 차의 전체적인 크기는 코나나 셀토스 같은 것들보다 훨씬 작아요. 전체 길이가 4300. 저희가 회사 차로 요즘에 운영하고 있는 셀토스가 4360이었나, 그러니까 한참 작은 크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안에서 보니까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은 편에 해당을 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큐티 뽀짝한 굉장히 작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실내 공간은 좀 많이 다른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전면부 보고 계시니까 전면부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타이거 페이스가 이제는 좀 바뀌어서 많이 바뀌어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요 보닛 라인, 이런 범퍼 라인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은은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EV9에서 봤던 것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보다는 훨씬 더 작아진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방향지시는 아까 보니까 이 위쪽에 들어왔고, 헤드램프가 굉장히 작은 것들이 여러 개가 박혀 있는 형태로 들어간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은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범퍼가 굉장히 좀 솔리드하게 단단한 형태처럼 보이게 들어가 있는데,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비어져 있는 조금 더 스포티한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형의 디자인이 훨씬 더 낫다라는 평가가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GT라인보다는 일반형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측면부도 EV9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클레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으로 직접 만져봤을 때는 그런 좀 이질감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느껴져서 굉장히 잘 만든 소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좌석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시 타입 핸들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C필러 쪽으로 이게 올라갔어요. 근데 플라스틱이고 하이글로시한 약간 반짝이는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PPF는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많이 상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다른 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좀 손자국이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PPF가 좀 필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봤었던 EV9, 뭐 레이, EV6 이런 차들에서 선보였던 것과 같이 꽉 막혀 있는 그런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다 금속 재질, 가운데 있는 부분만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었는데, 저렇게 되면 사실은 휠의 무게가 상당히 좀 무거울 거예요. 근데 공력적인 측면에서 공기 흐름을 조금 더 매끄럽게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런 디자인의 휠을 적용을 한 것 같거든요. 무게를 조금 포기를 하고 저렇게 한 것 같은데, 테슬라처럼 조금 더 경량 휠을 사용을 하고 커버를 치는 식으로 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에도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하는 쭉쭉 뻗어나가는, 그리고 뭔가 좀 화살표 같은 그런 형태의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EV9에서 선보였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이 램프 디자인이고, K5라든가 K3, K8 뭐 이런 다른 모델들에서 선보였던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른 진짜 스타맵 시그니처가 적용된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EV9 때는 조금 좀 빈약하다라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번 EV3에서는 조금 더 차의 전체적인 비율하고는 좀 잘 맞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부분까지 이렇게 하이글로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약간 좀 차가 조금 더 양옆으로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리어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숨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어뷰 카메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카메라가 하나가
또 추가로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라운드 뷰 같은 거 할 때 쓰는 후방 카메라 쪽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앞쪽과 비슷하게 뒤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롬 파츠 같은 것들 범퍼 쪽에 조금씩 적용을 해줬고, 전체적으로는 꽤 탄탄해 보이는 옹골찬 이미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적용이 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있는데,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좀 넓은 편에 해당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 다른 차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두 단계로 높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꽤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 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꽤 많은 공간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전구가 요 조수석 앞쪽에 있습니다. 전자동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손으로 누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궁금하실 법한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EGMP가 적용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충전구가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후륜구동형 모델이었어요. 근데 EV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륜구동형의 전기차가 됐고, 충전 포트도 앞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게 800V 시스템이 빠지고 400V 시스템을 적용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까 물어보기로는 EGMP라는 게 무조건 800V만 사용을 해야 되고 후륜형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V 시스템도 구성을 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400V 시스템만 쓸 수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후륜구동형이 아닌 전륜구동형 전기차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EGMP를 앞뒤를 거꾸로 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존에 후륜구동형 모터가 들어가던 자리가 앞쪽으로 오게 됐으니까 모터만 거꾸로 달게 되면은 지금 EV3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트렁크 공간, 후륜 모터와 같은 굉장히 커다란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작게 마련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GT라인하고 실내 한 번씩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일반형 모델이고요. 이제 스티어 전원을 켤 수 있구나.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봤었던 EV6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이제 약간 옆으로 치우쳐진 기아 로고 같은 것도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형태도 약간 좀 찌그러진 듯한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림의 직경이라든가 버튼들의 구성 같은 것들, 요 클락션이 있는 부분들의 같은 것들, 요 구성 하나하나가 조금 더 작게 적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속기하고 파워 버튼은 이제 기존에 많이 쓰고 있었던 요 로터리 방식, 로터리형 칼럼식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좀 EV9에서는 적용을 했었는데 EV6에서는 또 도로 빼버렸던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서 아이오닉 5하고 EV6에서 적용을 해줬던 것과 같은 그 종2라고 하는 컨셉트의 그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좀 안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V9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부분에 이제 공조기를 간단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는 약간 좀 퀵 버튼 같은 것들이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터치 전원식 공조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차에서는 적용이 안 된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리 버튼으로 만들어 놔줬기 때문에 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있네? 네. 기아 커넥트를 가입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못 해보겠네요. 이 게임에서는 뭐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차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불만족스러웠던 거는 아이오닉 5에서 겪었던 실수거든요. 이거는 진짜 실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무선 충전 패드하고 컵 홀더를 저 아래쪽으로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뭔가를 쓰고 꺼내고 할 때 팔을 굉장히 아래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선이 잘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을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에서 그대로 좀 차용을 해서 좀 위쪽으로 올리는 방향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 자체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 안에서 공간을 최대한 뽑기 위한 나름의 선택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었다면 더 쓰기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는 또 사실이에요. 또 이번 EV3에서 좀 장점 혹은 특장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이 테이블로 당겨올 수 있는 요 공간입니다. 요 안쪽이 열리기는 하는데 다른 수납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부분을 통째로 당겨서 약간 테이블처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월드 프리미어 영상에서는 꽤 커 보이는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까지 넓은 면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손 한 뼘이 한 25cm 정도 되는데 제 손이 한 뼘이 다 안 되니까 한 20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아래쪽에 이런 버튼들이 달려 있다 보니까 배선이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 아래쪽이 조금 좀 두툼하게 내려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아래 수납 공간들이 꽤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 좀 하우징 같은 거 분리할 수 있는 것들 좀 마련을 해주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은 오밀조밀하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게, 그리고 과하지도 않게 조금씩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가격 대비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게 구성을 해준 것 같아요. 도어 쪽에 이렇게 플라스틱이기는 한데 이렇게 약간 좀 메탈 느낌이 나는 것들 적용을 해줘서, 메탈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준 것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도어 손잡이 같은 것들은 생 플라스틱이지만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통풍, 열선, 스티어링 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버튼 그대로 유지를 해준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좌석인데,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90도에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둔 각도인데, 이렇게 해도 이제 90도로 세워도 머리 공간, 제 키 기준으로 머리 공간에 여유가 있었고, 눕혔을 때도 꽤 널찍한 그런 공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다란 기둥 없이 그냥 딱 컵홀더하고 팔걸이 형태로만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높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앞좌석에 헤드레스트 같은 거 메쉬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EV9에서 보여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단 무릎 공간 자체가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뒤쪽으로 당겨둔 상태입니다. 근데 제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제 몸에 맞춰서 시트 포지션을 설정을 해놔도 주먹이 제 손 기준으로 2개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무릎 공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최대한 좀 꺾어서 밀어주게 되면은 거의 그랜저랑 맞먹을 만한, 그랜저보다 조금 좁기는 하죠. 근데 상당히 넓은 그런 2열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전기차가 하나 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차가 좀 컴팩트하게 되면 다 좋은데 타고 내릴 때 다리가 조금씩 걸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EV3에서는 차가 조금 작은 편에 해당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그렇게 걸리는 부분들은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다리도 그렇고 엉덩이도 그렇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엉덩이가 걸리는 느낌, 아니면은 이런 부분, 지금 여기는 누구가 지금 발이 걸려갖고 발자국이 났는데, 제가 타고 내릴 때는 그런 자국이 좀 걸리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데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공간을 확보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EV3 GT 라인의 실내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3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EV6 GT 라인처럼 스티어링 휠에 조금씩 변화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가 가운데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그대로 들어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저 대시보드 같은 곳에도 패브릭 같은 것들로 마감이 되어 있는 형태들이 있는데, 저런 형태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스티어링 휠은 그래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건데 EV6 때도 동일하게 느꼈던 거거든요. 일반형의 스티어링 휠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드온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GV70이나 이런 것들만큼 좋은 뭐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오디오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EV3 GT가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EV3 GT 라인 외관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쪽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 일반형에서 볼 수 있었던 크롬 라인 같은 것들이 좀 빠졌고, 또 이제 범퍼 아래쪽에 블랙 하이글로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들, 그리고 리플렉터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적용이 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좀 날렵한 그런 느낌들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지금 적용된 게 무슨 컬러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도자기? 고려청자 같은 그런 느낌들을 조금 전달해주고 있어요. 누구는 이제 N 컬러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해줬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독특한 오묘한 컬러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휠의 디자인이 일반형하고는 조금 다른 디자인이 적용이 됐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좀 공간을 비워둔 게 조금 더 스포티한 거, 경량화를 조금 더 노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넥센의 엠페라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 아이온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이온은 이제 전기차 전용 타이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적용된 엠페라는 일반적인 그냥 타이어인데, 사실은 아이온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이 타이어가 선택이 아니라 랜덤으로 장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좀 뽑기 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어 옆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더 디테일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네요. GT라인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가운데가 좀 잘려 있는, 그래서 다 검색으로 다른 형태의 그래픽이 더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디자인이 조금 더 스포티한 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건 알겠지만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형의 디자인이 조금 더 재미있고 또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적용이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들의 판매 가격이 가장 저렴한 트림을 기준으로 3천만 원 중반대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이제 보조금을 받았을 때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3천 중후반대가 시작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많이 사는 구성을 하게 되면은 4천만 원 초중반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골고루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까지 기아 EV3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7월 초중순쯤에 시승회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하니까 자세한 소감 같은 것들, 오늘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